자, 얘들아,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삼각함수의 그래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삼각함수를 다뤘잖아. 솔직히 진짜 A부터 Z까지 거의 빠짐없이 다 다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의역과 일반각과 호도법과 삼각함수의 정의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할 코사인 제곱이 1이 되는 과정, 그 다음에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과정, 단위원, 그리고 각 단위원의 모든 각의 실수화된 표현, 그리고 각 모든 점들의 중요한 특수각들의 모든 코사인 값, 사인 값, 탄젠트 값 다 알아봤고, 그 다음에 동경의 위치가 서로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등등에 대해서 예시는 좀 들어줬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그래프를 이제 단원에 들어갈 건데, 이 단원 또한 굉장히 중요한 단원. 그래서 수능에서는 무조건 한 문제 이상은 출제되는 단원인데, 쌤이 여러분한테 오늘 미리 양해를 하나 구하자면 개념 설명을 다 하고요, 규토에서 쌤이 원래 문제를 선정해서 풀어주잖아. 그 문제 선정해서 풀어주는 걸 쌤이 추가 영상을 좀 촬영을 할게요. 그 이유는 쌤이 너희들 그냥 눈에 걸리는 문제 아무거나 풀어주는 게 아니고, 사실 유의 깊게 생각을 해서 문제 선정을 해서 골라서 풀어주는 거거든. 근데 이번 수업을 준비하면서 문제를 한 차례 보긴 했으나 좀 더 심사숙고 있게 고민해서 너희한테 풀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직 조금 미비되어서 너희들이 어차피 오늘 수업을 하고 나면 쭉 뭐니? 화요일날까지는 휴식이잖아. 그러니까 휴식이라기보다는 뭐 아무튼 휴일, 수업이 없는데, 그래서 쌤이 추가 영상으로 문제풀이만 촬영해서 올려서 보게끔 할 테니까 오늘은 개념 수업까지만 여기서 할 거라는 거, 쌤이 아직 문제를 면밀하게 검토할 시간이 조금 부족했어요, 이번 시간은. 그래서 그것만 한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뭐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야. 어떻게든 영상 촬영해서 꼭 문제 다룰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다는 얘기니까 조금 넓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제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를 정의했잖아. 정의했다라는 건 모든 x값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지, 거의. 그렇다면 걔를 바탕으로 우리가 그러한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걔를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들아, 쌤이 앞에다 지금 그려놓은 좌표 평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얘 따로야. 이 단위원이 그려진 좌표 평면이 따로 있는 거고, 얘가 y축이야. 그치? 단위원 맞지? 0,0. 그리고 이쪽에는 새로운 좌표 평면, 그러니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그릴 만한 새로운 좌표 평면을 만들었고, 두 개가 별개이긴 하나 동일한 높이의 좌표 평면을 만들어서 얘를 가지고 얘를 동시에 연계해서 사고하는 방법을 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3칸짜리 높이가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3칸짜리 높이가 마이너스 1인 상황. 자, 이렇게 일단 처리가 되면서 진행을 좀 할 겁니다. 여기가 새로운 또 원점이고요. 자, 쌤이 사인 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그릴 건데,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이라 너희들 중에서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못 그리는 학생은 없잖아. 그릴 줄은 다 알잖아. 그래서 쌤이 이번에도 고민을 좀 했으나 그래도 그냥 한번 그려보자, 한번 오랜만에 그려보자라는 차원이야. 자, 그럼 봐봐. 사인 값이라는 거 잘 들어. 여기 있는 0부터 시작해서 여기 있는 각을 실수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파이가 될 것이고, 이쪽이 2분의 3파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시 2파이가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또 동일한 사인값, 동일한 높이가 반복되면서 주기가 2파인 건 여전히 파악이 가능하죠. 원이 360도가 되면 제자리로 돌아오기 때문에 사인 함수는 당연히 360도가 딱 하고 돌아오는 순간에 다시 새로운 반복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대략 이렇게 쓸게. 얘들아, 이게 1이야. 근데 사실은 자, 그럼 3칸이 1이니까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2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야. 얘들아, 파이라는 게 뭐니? 3.14지. 그럼 대략 여기 어딘가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4고요. 자, 여기가 5고요. 자, 여기가 6이면 대충 3.14의 2배인 6.28이 대략 2파이가 되는 게 맞을 테니까 여기다 쌤이 쿵 하고 2파이 적어놓고 3.14 자리에 쿵 하고 파이를 적어놓으면 일단 맞긴 맞죠.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2분의 파이라는 건 대략 1.6 얼마일 테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2분의 파이를 설정해 놓고,
또 그 사이 어딘가에 2분의 3파이 너무 디테일해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2분의 3파이는 몇이냐? 1.68의 3배니까 대략 5 가까이 되겠죠.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2분의 3파이라고 딱 뒀어. 자,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나왔어. 좀 봐봐. 사인 값, 사인 함수 먼저 노란색으로 그려볼게. 자, 사인 몇으로 시작하니? 사인 0은 0으로 시작하는 거지.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 될 때까지 0부터 1까지 커지는 거 맞죠? 그러면 사인 0이 0이고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자 이렇게 1이 땅 하고 치워질 텐데 잘 들어. 높이 있잖아. 높이 각이 이렇게 커질 때마다 처음에는 높이가 어떻게 흘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그러다가 각이 점점 더 넓어질수록 이렇게 생겼으니까 완만하게 가지. 그러니까 얘 또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야. 맞지? 왜? 이렇게 생기면 처음에 완만했다 나중에 급해지잖아. 아래로 볼록하면. 위로 볼록해야 처음에 급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완만해질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가는 동안 높이 1에서 0으로 떨어지죠? 근데 얘들아, 사인이라는 건 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칭되는 거 맞지? 그렇지 않아? 자, 여기 지점이랑 여기 지점이 정확하게 뭐가 되겠어? 대칭되겠지. 이 지점이랑 Y축에 대해 대칭한 점은 정확히 높이가 똑같은 거겠지. 그러면 0에서 파이까지 가는 동안 이 2분의 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둘이 사실상 선대칭이 되는 게 맞아? 그치?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선대칭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2분의 파이라는 쫙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될 거니까 얘가 이렇게 대칭되게 파이까지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좀 그림 좀 이해해줘. 자, 파이까지 이렇게 대칭될 수밖에 없다. 얘에 대해 대칭이란 얘기야.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따 설명 다시 할 거야. 자, 그 다음 당연히 파일 때부터 2분의 3파일 때까지 0부터 또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지는데 처음에는 급하게 떨어지지만 점점 천천히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아래로 볼록하게 처음에는 급하게 떨어지지만 자 어디야? 2분의 3파이가 여기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니까 처음에는 급하게 떨어지지만 점점 완만하게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분의 3파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똑같이 뭐야? 대칭인 거 아니니?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대칭되게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다. 이게 한 사이클이죠. 이게 한 사이클이야. 그럼 쌤 뭐 할 거냐면 쭉 하고 선을 그어서 쿵 하고 도착하게 해놓고 이쪽에서도 쿵 하고 선을 그은 다음에 이렇게 보내서 쿵. 자, 여기 쿵 재밌는 그림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쿵 하고 탁 하고 보내면 내가 나름대로 4칸짜리를 만들어 버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0부터 90, 90부터 180, 180부터 270, 270부터 360까지 해서 4칸을 야무지게 딱 하고 그려놓으면 이 한 판이 어차피 사인 함수의 탕 한 줄기야. 그렇지 않아? 그럼 그때부터 싸발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V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사이클에 대한 이해만 제대로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복부 탈 거니까 사실상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괜찮아? 자, 여기에다가 추가로 쌤이 이번에는 코사인 함수를 한번 그려볼 테니까 얘기 한번 잘 들어봐. 코사인 함수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그럼 몇이니? 코사인 값이 1이죠.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0까지 떨어지는 거죠. 자, 1부터 시작하는데 각이 커질 때 처음에는 x값이 어떻게 줄어드니? 아니죠. x값이 줄어드는 거 봐봐. 여기 때랑 여기 때 비교해봐. x값 얼마나 차이나? 이만큼 차이나지. 근데 똑같은 각도만큼 여기 보냈을 때 좀 더 차이나지. 똑같은 각도만큼 확장했을 때 좀 더 차이나지. 처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완만하게 x값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더 뭐해지는 거야? 급해지는 거지. 가팔라지는 거지. 그러면 0,1에서 시작해서 2분의 파이, 0까지 갈 동안 처음에는 좀 완만하게 줄어들지만 점점 급할 거니까 처음에는 완만하게 줄어들지만 점점 급하게 될 거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맞고, 또 얘는 정확히 여기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0에서 마일까지 갈 건데, 그치? 처음에는 어떻게 떨어지지만 x값이 급하게 떨어지지만, 그치? 점점 완만하게 줄어드는 게 맞지. 따라서 처음에는 x값이 급하게 떨어지지만 점점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맞겠다 라고 판단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1인데 다시 0으로 회복할 거죠. 0으로 회복할 건데 여기랑 여기가 이번엔 대칭되지. 누구에 대해서? x축에 대해서. 그치? 즉 파이라는 선에 대해서 얘는 코사인 값이 같고 얘도 코사인 값이 같으니까 파이라는 직선에서 뭐 하게 될까? 대칭이 되는 게 맞지. 따라서 파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얘도 대칭되게 이렇게 그리면 괜찮을 것 같아.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삼각함수의 가장 큰 포인트는 주기성과 대칭성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너희한테 어차피 얘들아 이렇게 생긴 거 알지? 이렇게 생긴 거 알지라고 수업할 거면 뭐하러 그 수업을 하겠니? 나 지금 뭐 하고 있어? 계속 대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왜? X좌표는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하고 이 점과 이 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서로 탕 하고 대칭되니까 파이라는 직선이 결국 선대칭의 기준선이 될 것이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치? 나중에 이 대칭선 진짜 중요하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도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 확장될 건데 0부터 1까지 다시 올라가겠지만 x좌표는 처음에는 빨리 증가하지만 나중에 점점 천천히 증가하는 거지. 따라서 x좌표가 처음에는 빨리 커져. 그러다 나중에 점점 천천히 커져 버리게 되는 거지. 자,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이 일단 땅 하고 두 개가 그려졌어. 그러면 너희들이 포인트로 잡아야 될 곳은 어디냐면, 잘 봐. 그림 더 잘 그리고 싶었으나 조금 한계가 있어요. 자, 여기 2분의 파이와 0 정확히 땅 중간에 얘들아 뭐가 있니? 각이 몇 도가 있어? 몇 도? 45도. 호도법으로 나타내면 4분의 파이. 여기에 높이가 이제 4분의 파이가 사인 값이네. 그치? 그러면 4분의 파이일 때 있지. 이때는 x좌표와 y좌표가 동일하죠. y는 x 위에 있으니까. 그러면 4분의 파이일 때는 코사인 값도 몇이었어? 2분의 루트 2. 사인 값도 2분의 루트 2. 그럼 내가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얘를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이어보면 사인과 코사인이 뭐하게 돼? 만나게 되지. 교점이지. 교점은 뭐야? 둘이 같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점점점점점점점 하고 내리게 되면 여기가 4분의 파이일 때구나. 정확하게 2분의 파이와 0 중간 사이에 있는 거지. 그치? 여기 동의돼? 그러면 이번에 여기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몇이니? 4분의 5파이지. 이때는 코사인과 사인이 정확히 부호가 어때? 4분의 3파이지. 4분의 3파이지. 코사인과 사인의 부호가 정확히 반대죠. 사인은 2분의 루트 2, 코사인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럼 얘를 또 점점점점점점점 하고 보내면 얘랑 같은 선이잖아. 그치? 여기랑 여기는 같은 높이잖아. 그럼 높이가 땅 하고 같으니까 여기서 점점점점점점점 했을 때 여기네. 이해돼? 여기가 몇이야? 4분의 3파이란 얘기야. 2분의 파이와 파이 정중앙에 있지. 괜찮아? 그러면 여기 높이가 지금 2분의 루트 2인 게 맞지? 그럼 쭉 하고 내려갔을 때 여기는 몇이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일 수밖에 없지. 코사인이니까. 이해돼? 쌤 일부러 내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단위원에서 값을 가지고 그대로 높이를 여기도 1, 여기도 1 설정하면서 그대로 보내버리는 거야. 괜찮아? 이렇게 배워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운다는 얘기야. 4분의 3파이일 때는 이 점과 이 점이 정확하게 같은 거리를 형성하면서 둘이 부호만 다른 상태가 되겠네요가 되는 게 맞죠. 그럼 이번에는 여기 4분의 5파이 있죠. 4분의 5파이. 4분의 5파이일 때는 얘들아 여기 코사인이랑 사인이 둘 다 누구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맞죠? 그럼 얘를 점점점점점점 해서 보내버리면 가다가 언젠가 교점에서 만나겠지. 싸발 여기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또 한 번 교점이 형성이 됐을 거고 여기가 4분의 5파이가 되고 실제로 여기서 코사인과 사인 값이 같아져 버리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로. 그러니까 내 그림 조금 붕 같지만 여기서 이렇게 같은 높이인 거지. 괜찮아? 그러면
가다 보면은 여기서 또 한 번 만날 텐데 여기가 몇이야? 4분의 7파이가 되는 거지. 왜? 그때 또 한 번 45도의 각이 형성되면서 뭐가 만들어져? 코사인은 양수죠. 2분의 루트 2로. 사인은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러니까 노란색 사인 그래프가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형성하면 걔와 정반대로 여기서 코사인 그래프가 2분의 루트 1을 형성해버리는 거가 같은 높이지. 이해해버리죠. 자, 이런 식으로까지 이해를 해주고, 그 다음에 탄젠트 그래프는 좀 이따 그리긴 하겠지만, 잘 봐. 여기 어차피 6분의 파이일 때랑 3분의 파이일 때, 자, 6분의 파이가 여기 탕하고 형성이 돼 있으면 가다 보면은 탕하고 여기 탕하고 만나게 되지. 그럼 여기가 6분의 파이야. 그때 사인 값은 2분의 1이고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인 거 맞아? 그치? 2분의 1, 2분의 루트 3. 그럼 가다 보면 얘가 2분의 루트 3일 때가 있을 거잖아. 얘가 2분의 1일 때가 있을 거잖아. 그게 몇 도야? 60도죠. 3분의 파이. 그러니까 3분의 파이가 여기 쿵 하고 온다는 얘기야. 이 모든 그래프가 단위원이랑 뭐가 돼버리는 거야? 연계가 오지게 돼버리는 거야. 근데 보통 삼각함수를 2학년 때 배우던 학생들이 단위원은 또 단위원이고 그래프는 그래프고 둘을 약간은 별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고2 때까지. 하지만 쌤은 지금 단위원이라는 것이 결국 삼각함수를 정의하는 방식이고 얘를 통해서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높이를 동일하게 놓고 여기서 쭉 연장을 시키면 결국에는 그 값이 다 여기서도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좀 더 얘기할 거야. 너희들 쌤이 내신 수업 정도의 강의라면 이렇게 설명을 했겠죠. 잘 보세요. 자, y는 sin x 해놓고 내신 수업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해. 물론 오늘도 하긴 할 거야. 1번 정의역. 정의역 똑바로 얘기 못하면 다 죽일 거야. 왜 그러냐면 기억해. 내가는 아니죠. 옛날 수학자들이 이 정의역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가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 정의역 뭐야? 마이너스 2. 오 잠깐만 정의역 모든 실수. 싸발 모든 실수 만들려고 진짜 지난 시간에 개고생했잖아. 원래 실수 아니고 모든도 아니었던 애들 드디어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 아니야 옛날 사람들이야. 옛날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이거 모든 실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너무 애를 썼으니까 이건 절대 까먹지 말고. 그 다음 2번 치역을 얘기할 건데 치역이라는 건 사인과 코사인인데 어차피 단위원 위에 동점이라 그랬지. 단위원 위를 움직이는 점의 y좌표가 사인이잖아. 그러면 아무리 높아져봤자 몇 가지 올라가? 1까지 올라가고 아무리 낮아져봤자 마일까지. 그러니까 이 그래프 보고 최대값이 1이네 이게 아니라 단위원 위의 점이니까 y좌표가 아무리 커져도 여기 그래서 지금 치역이 마이너스 1 이상 y는 1 이하의 모든 실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왜 모든 실수일 수밖에 없니?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왔잖아. 그럼 그 사이에 모든 공간을 다 채웠다는 얘기잖아 y값이. 그러니까 모든 실수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이제 외울 필요도 없어. 뭘 외울 필요가 없냐? 주기 그냥 2파이인데 그 이유는 뭐야? 원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쵸? 자, 주기는 2파이인 게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얘기가 포인트야. 대칭성이야. 고2 때 주합밥들이 대칭성 그냥 어떻게 배우고 끝나냐. sin x는 무슨 대칭 함수다? 원점 대칭 함수다 라고 땅 배우고 그냥 끝내버려. 뭐 다른 말로 하면 이 함수를 뭐라 부르죠? 기함수라고 부르죠. 근데 사실은 이것이 사람들이 사인 함수에 대해서 갖게 되는 너무 큰 선입견과 편견 중에 하나야. 왜냐? 얘들아 사인 함수라는 게 코사인 함수랑 근본적으로 다르게 생겼니? 안 다르게 생겼죠. 그럼 얘는 대칭성이 원점 하나만 있을까?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내가 아까 전에 일부러 사인 함수 그리면서 얘들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서로 땅 거리 같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뭘까?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대칭의 기준을 굉장히 많이 갖는 친구예요. 왜냐? 생긴 꼬라지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이 선, 봐봐. 이 선에 대해서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생기지 않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 선은 뭐야? 사인 함수의
대칭의 기준이 되는 대칭선 맞지? 선대칭인 거죠. 선대칭이죠.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자, 사인 함수는 x는 2분의 파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가능하지? 가능하지? 여기다 뭐도 추가할까? 파이. 얘에 대해서 대칭 아니야? 뭔 소리야? 잘못 얘기했어. 주황색 봤어? 여기지, 여기.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 맞지? 아, x는 2분의 3파이도 가능하고 또 그럼 그 다음에 누가 가능해? 2분의 5파이도 가능하지. 그럼 누군가 너희한테 사인 함수의 대칭성에 대해 얘기해보자. 2분의 11파이라는 직선에 대해 대칭이야 라고 물으면 정답 맞아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근데 거기서 선입견이 가득해가지고 원점 대칭인데? 선대칭 아닌데? 라고 대답하면 매우 잘못된 선입견만 갖고 있는 상태겠지.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 사인 함수가 원점 대칭인 건 맞아. 하지만 지금 이 점 봐봐. 노란색 그래프 볼 거잖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아니야? 대칭이죠. 그러면 원점도 이 사인 함수의 대칭점이야. 대칭의 기준이 되는 점이란 말이야. 하지만 파이, 0 어때? 파이, 0 가능하죠. 그 다음 나중 되면 여기 2파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생길 테니까 얘가 점대칭을 이루고 있지 않겠어? 따라서 2파이, 0도 점대칭의 기준이 되지. 그럼 나중에 마이너스 파이, 0도 점대칭의 기준이 되겠지. 그럼 얘 어떤 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할 때 그 점의 후보 몇 개야? 무한개죠. 무한개야.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함수를 그냥 내신 대비할 때는 그냥 원점 대칭이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한 거야? 코사인도 비슷하게 성질되는 그럴 수도 있고 원점이 가장 대표적인 점이니까 그 중에 파이, 0도 점이고 2파이, 0도 점이고 나중에 100파이, 0도 대칭점일 거야. 하지만 그 중에 원점이 가장 그냥 대표성을 띈 점이니까 우리가 원점 대칭 함수다 라고 그냥 정리하고 끝나는 거야. 하지만 너희들은 거기서 생각이 멈추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인 함수의 대칭이 되는 점과 대칭이 되는 선은 무수히 많고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 푼다는 얘기야. 알겠어? 하나만 더 정리하자. 두 번째, y는 코사인 x라는 함수야. 자, 단위원 위 동점의 x좌표들이라고. 그러면 1번, 당연히 정의역은 모든 실수가 되는 게 맞고 이거 하려고 개고생한 거니까. 두 번째, 치역은 단위원이기 때문에 x좌표의 변화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모든 x좌표를 다 거쳐가는 거 맞지? 따라서 치역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모든 실수다 이렇게 정의가 될 거고요. 세 번째, 주기성. x좌표 또한 1에서 시작해서 0을 들렸다가 마일 갔다가 0을 왔다가 다시 1로 갈 때까지 계속 값이 변하고 반복이 안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될 거니까 한 바퀴가 모일 수밖에 없어? 주기일 수밖에 없는 거지. 360도가 주기란 얘기야. 따라서 2파이. 자, 네 번째, 대칭성 따지자고. 자, 이 대칭성에 대해 얘기할 때 또 얘는 대표적으로 무슨 대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해? Y축 대칭. 그렇지. Y축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칭인 함수고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우함수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우함수, 기함수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긴 해. 인정? 자, 그런데 이번에도 내가 여기서 그치진 않겠지. 자, 코사인 함수 주황 색깔 한번 봐봐. 그럼 얘들아, 얘 2분의 파이,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지 않아? 네. 그치? 그치? 왜? 이렇게 해서 생겨서 계속 점대칭 될 테니까? 그러면 아, 얘는 단순히 Y축이라는 선대칭이 아니구나. 이게 분명히 점대칭도 갖고 있구나. 2분의 파이, 0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또 어떤 점에서 대칭이니? 2분의 3파이, 0에 대해 대칭이죠. 점대칭이죠. 아, 얘도 2분의 3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겠지. 그럼 아까 파이, 0, 2파이, 0, 뭐 3파이, 0, 4파이, 0 정수 파이, 0이 사인 함수의 점대칭의 기준점이라면 얘는 2분의 홀수 파이, 그치? 중간에 2분의로 홀수만 딱딱딱 치는 거고 얘는 2분의 짝수 파이로 탁탁 치는 거지. 그러니까 걔가 점대칭의 기준에는 아, 얘는 분명히 점대칭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 선대칭에 대해서는 할 말 또 많지. 자, Y축에 대해서 선대칭이었어.
선에 대해서 이렇게 쓱 하고 데칼코마니 대칭되니까. 그럼 또 어디야? 어떤 선이 있어? x는 파이죠? x는 파이에 대해서 지금 썽 하고 선대칭이죠? 따라서 y축뿐만 아니라 x는 파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x는 2파이에 대해서도 그렇고 x는 3파이에 대해서 그렇고 자, 잘 보시면 이 둘이 뭐야? 크로스돼 있지 않니? 크로스돼 있잖아요. 그쵸? 왜? 살짝 옮겨놓은 놈이니까 얘들아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는 이동하면 겹쳐 안 겹쳐? 겹치죠. 모양이 똑같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동시켰으니까 반파이만큼 이동하면 성립하는 관계니까 그 사인 함수의 점대칭의 기준이 코사인 함수에는 선대칭의 기준이 되는 거고 사인 함수의 선대칭의 기준이 코사인 함수에는 점대칭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이게 수능식이야. 알겠어? 절대 그냥 내신할 때처럼 원점 대칭 함수, y축 대칭 함수 이렇게 배우진 않는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다음으로 이 얘기 한번 해볼게. 너희들 코사인 함수 이렇게 있지. 얘를 이동시켜서 사인 함수랑 겹치게 만들려면 가장 간단한 게 너희들 눈에 뭐가 보여? 그렇지.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동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코사인 x란 함수를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걔는 사인 함수가 된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인정해?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사실 얘를 얼만큼 이동시켜도 사실 상관이 없어. 2분의 파이 이동시킬 수도 있지만 2분의 파이에다가 한 주기만큼 더 가도 괜찮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사실상 다르게 쓴다면 코사인 x인데 한 주기를 봐봐. 얘를 2분의 파이 이동시켜 놓고 다시 얘가 이렇게 등장하는 이쪽까지 가려면 한 주기가 더 간 거지. 한 주기는 몇인데? 2파이잖아. 그러면 2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만큼 더 움직였다고 치면 당연히 x-2분의 5파이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 또 겹치지. 2분의 5파이만큼 밀어도. 당연히 그 다음은 뭐가 되겠어? 코사인 x-2분의 9파이라고 써도 얘는 겹치는 거 맞지? 따라서 어차피 주기함수고 반복이 될 거니까 가장 간단한 건 이렇게 한 칸 움직이는 거지만 사실은 4칸짜리니까 5칸 움직여도 똑같이 겹치겠지. 아까 썼던 칸의 기준을 다시 등장시킬 거야. 한 칸 이동하면 똑같아. 맞아? 그러면 하나 움직여 놓고 하나 둘 셋 넷 움직이면 똑같은 거야. 그치? 4칸이 한 주기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등차 수열로 4씩 커지는 애에 대해서는 계속 같을 거니까 일단 그런 것도 참고해 둘 수 있을 거야. 반대로 사인 함수를 이번에 이동시켜서 코사인 함수로 만든다고 치면 사인 함수를 어떻게 이동시키는 게 가장 일단 간단해? x축 방향으로 그렇죠. 왼쪽으로 한 칸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이동시킨 거지. 따라서 내가 만약에 사인 함수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이니까 뭐라고 적으면 돼? x 플러스 2분의 파이죠. 이렇게 하면 얘가 코사인 x가 나온다는데 이거 분명히 우리가 외우게 되는 각변 안에 있죠. 그치?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세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결국 이동을 통해서 그렇게 갖춰 나가는구나를 얘기를 할 건데 여기서 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합니다. 선생님, 오케이. 쌤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고 또 이러한 사실도 알잖아요. 우리 삼각함수에 대해 조금 더 빠삭해져 보자. 그러면 이 그래프만 봐서도 얘를 일단은 이동하면 겹친다는 걸 알 수 있지만 단위 원에서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야. 잘 봐. 너희들이 x란 각이 지금 어딘지 몰라? 근데 x에서 얼만큼을 뺐어? 90도만큼 뺀 거지. 그럼 잘 들어. 스톱. 근데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사분면으로 할게. 내가 여기다도 할 수는 있는데 얘네들 여기다 각을 딱 잡으면 이만큼이 x잖아. 근데 이제 불편하잖아. 내가 실수했어. 일사분면으로 일단 예를 들어보자. 오케이? 자,
내가 1사분면 이렇게 각을 딱 뽑았어. 괜찮아? 그러면 이 각이 x야. 그러면 이 점은 얘들아 몇 콤마 몇이야? 코사인 x 콤마 사인 x죠. 자, 여기서 이거 먼저 해보자. 이거 먼저 해보자. x에서 몇 도를 뺐니? 90도를 뺐어. 뺐단 얘기는 이쪽이야, 이쪽이야? 밑에죠. 뺐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몇 도를 형성해야 돼? 90도를 형성해야 되는 게 맞지? 90도를 형성해야 돼. 그러면 이만큼이 x야. 그럼 90도를 땅 하고 빼면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잠깐만. 90도를 빼면 자,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괜찮아. 90도를 뺐어. 그럼 봐봐. 잘 들어. 이게 90이야. 맞아? 이게 90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얘 더하기 x가 90이지. 그러면 얘 더하기 얘도 지금 90이지. 잘 들어. 이만큼이 90이야. 근데 이만큼도 90이잖아. 내가 이 사이 각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더하기 x가 90인 거지.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이것도 90이니까 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 x도 될 수밖에 없는 거 인정해? 그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잘 들어. 삼각형을 탕 하고 만들었어. 그러면 이 두 삼각형은 뭐일 수밖에 없어? 합동일 수밖에 없지. 근데 아까 이 길이가 코사인 x였지. 그러면 코사인 x인데 90을 땅 뺐어. 그럼 여기에 x좌표가 코사인 그 x-2분의 파이인 거 맞아? 이렇게? 당연한 거잖아. 이만큼이 x였어. 거기서 90도를 뺀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2점일 거 아니야. 2점의 x좌표. 그럼 잘 봐. 2점의 x좌표는 잠깐만. 아까 코사인 x가 이 길이지. 이 길이. x좌표니까. 이 길이가 뭐야? 사인 x였지. 근데 지금 봐봐. 이 길이 뭐야? 아까 전에 사인 x와 똑같지. 사인 x랑 여기 똑같잖아. 이 길이랑 이게 똑같을 거 아니야. 합동이니까. 그러면 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사인 x지. 왜? x좌표인데 이 길이만큼이고 양수잖아. 아까 이거 양수잖아. 사인 x잖아. 길이가. 그럼 이거 딱 사인 x잖아. 그럼 여기 좌표는 사인 x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코사인 x-2분의 파이가 사인 x랑 똑같다는 거 여러분 납득할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그치? 그래프 상에서도 얘들아 옮기면 그렇게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단위원 상에서도 내가 x랑 각을 잡아놨을 때 거기서 90도를 뺀 그 지점의 x좌표, 즉 코사인 x-2분의 파이는 아까 전에 사인 값이랑 동일한 길이이기 때문에 얘가 사인 x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인정해? 그럼 하나만 더 하자. 이거야.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코사인 x인 이유. 아까 전에 x 이거 그대로도 여기다 몇 도 더했어? 몇 도 더했어? 2분의 파이 90도 더했지. 그러면 내가 이번에 여기서 90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긋겠지. 여기 90도일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지점에 x좌표가 코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일 거고 y좌표가 사인 x 더하기 2분의 파이일 거지. 맞아. 이 값은 지금 양수야 음수야? y좌표 양수지. 근데 내가 이걸 이렇게 끊어서 삼각형 만들면 여기가 똑같이 x가 이렇게 만 얘랑 합동인 건 이해돼? 합동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이 길이가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인데 이 길이는 아까 누구랑 똑같은 거야? 이 길이랑 똑같은 거지. 아까 얘가 몇이었는데? 코사인 x였지. 그럼 이 길이가 코사인 x니까 이 길이는 똑같이 코사인 x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코사인 x와 똑같은 거지. 어때? 괜찮잖아.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삼각함수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머릿속에서 단위원이 계속 팽팽팽 돌고 단위원 내에서 각변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프 내에서도 각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이동해야 겹치는지를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동해서 겹치는 걸 아까 이만큼 이동해요, 이만큼 이동해요 로 설명도 가능하지만 각이 90도만큼 이렇게 변화를 했을 때 그때 그 길이가 아까 전 삼각형이 이 길이와 같기 때문에 결국 두 개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로 설명하는 것도 여러분 가능하셔야 되는 거지. 그치? 내가 너희한테 조만간 기대하는 너희들의 삼각함수에 대한 장악력은 단순히 그냥 뭐 6분의 파이 30도, 4분의 파이 45도 이것만 가지고 절대 수능에서 너희들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없어. 그냥 분해하고 쪼개고 쪼갰을 때 와, 쌤 분석이 아주 그냥 국정원이네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희들은 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걸로 일단 쌤이 y는 sin x와 cosine x라는 친구에 대해서 일단 선 정리를 했어, 하나를. 그 다음에 쌤이 뭐 할 거냐면 당연히 누구 안 했어 아직? 탄젠트 안 했죠. 나름대로 까다로운 친구죠. 그러니까 쌤이 밑에 이 설명만 지우고 밑에다가 탄젠트 함수를 또 하나 그려볼까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 제가 워낙 좀 즉흥적인 사람이라 여기에다 초록색을 가지고 그냥 탄젠트 함수 추가할게요. 왜냐하면 이미 그려져 있는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그 그래프가 너무 완성도가 좋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할게. 자, 이 4분의 파이 있죠? 4분의 파이라는 점에서 탄젠트 값 몇이니? 기울기 1이죠. x좌표가 x가 4분의 파이일 때, 즉 정의역이 4분의 파이일 때 탄젠트 값은 1이야. 그러면 아까 전에 4분의 파이 여기 있었지? 그럼 1이면 여기 아니야? 여기를 지난다고. 여기를 지난다고. 그리고 반대쪽에도 뭔가가 형성되어 있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도 하나 여기다 설정을 땅 하나 해놓을게요. 그러면 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대칭 함수니까 여기서 원점 대칭 되게 이렇게 하나가 그려지는 게 맞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코사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선대칭 함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한 세트가 그려지는 게 맞을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는 건 오케이. 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여기 있죠. 0에서 4분의 파이만큼 뺀 거잖아. 그러면 이때 기울기 몇이야?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의 사인 값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찍었던 이 점에 대해서 정확히 탕 반대되는 이 점 있잖아. 이 점을 대충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라고 치면 자, 여기 이렇게 만나게 될 거고 여기가 4분의 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괜찮니? 생각을 했어. 그러면 4분의 파이일 때 코사인 값은 2분의 루트 2지만 사인 값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땅 하고 되면 그때 탄젠트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어디 찍히는 거야, 점이? 마이너스 1에 맞게 여기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면서 서로 완벽하게 뭐 할 거냐면 대칭이 될 건데 잘 들어. 탄젠트는 기울기죠. 기울기야. 그러면 기울기가 0에서 시작해. 0에서 시작해서 점점 어떻게 돼? 커지죠. 커져. 이렇게 되면 엄청 커져. 그런데 이 점이 되는 순간에 분모가 0이 되고 분자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잖아. 왜? 이 점까지만 해도 탕탕 하면 이 밑변의 길이가 있었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잖아. 그럼 여기가 살아있는 순간까지는 이 값이 존재하죠. 근데 점이 점점 가까워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 x 좌표의 길이가 점점 어디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야. 그치? 수투의 개념이 살짝 등장하죠.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분자는 한없이 뭐 1에 가까워지고는 있지만 걔가 결국 어디로 발산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지. 그러니까 0도에서 90도까지 가는 동안 90도에 엄청나게 가까워질수록 기울기는 점점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고 90도가 2분의 파이이기 때문에 얘가 봐봐, 처음엔 기울기가 각도를 넓힐 때마다 처음엔 어떻게 증가하니? 처음엔 약간 천천히 증가해, 기울기가. 그러다 나중엔 똑같은 각도 이동했을 때 여기서 여기 간다는 얘기는 각도가 봐봐 얘들아, 이 간격이랑 이 간격이 같아. 그때는 기울기가 여기서 이만큼 올라가지. 하지만 이 간격, 이 간격 볼 때는 훨씬 더 크게 이동하지. 그러니까 기울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이 완만하려면 처음에는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져서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급하게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얘가 완만하다가 양 하고 급하게 이동을 해서 쭉 올라갈 건데 2분의 파이 때 결국 무한대로 한없이 올라갈 거니까 2분의 파이 때는 무한대란 값을 찍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점근선이면서 무한대로 양이 무한대 발산하는 거지. 이해해버리시겠어? 그러면 90도를 이때는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탕 하고 넘어갔다고 쳐봐. 탕 하고 넘어가는 순간에 일단 극단적인 무슨 기울기니? 극단적인 음의 기울기지. 맞아. 얘가 살짝만 넘어오니까 바로 개 가파른 음수가 나오잖아. 그럼 뭐야? 극단적인 음의 무한대겠죠. 그러다 점점 어떻게 되니? 완만해지면서 음수 값이 점차 커지죠. 양수 쪽으로. 파이가 되는 순간 어디 도착해? 0에 도착하지. 그럼 파이가 될 때 0에 도착할 건데 2분의 파이보다 커지는 얘가 이렇게 양의 무한대로 갔지만 걔를 탁 넘어버리는 순간 극단적인 음수인 거 맞지? 거기서 어떻게 돼? 파이가 될 때 0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렇게 갈 건데 4분의 3파이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를 땅 찍을 거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올라오다가 좀 잘못 그렸어. 미안해. 자,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 이렇게 점점 가까워지는 모양이 나오겠지. 따라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뭐야? 양의 무한대 발산하지만 오른쪽에서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기 때문에 예시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누구의 그래프처럼 유리함수의 그래프처럼 좌우일 때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극한값으로 무한대로 서로 가버리는 거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반대로 이쪽에서 똑같이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내려갈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근선이 모일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즉 파이 단위로 계속 커질 수밖에 없지. 근데 쌤이 지난 시간에 왜 삼각함수, 특히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파이라 그랬니? 코사인과 사인은 좌표기 때문에 한 바퀴를 다 돌아서 360도가 완성됐을 때 주기가 형성되지만 직선이라는 건 한번 긋기 시작하면 여기서 그은 직선이 여기서 그대로 동일한 직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반복이 될 거고 얘도 이렇게 그으면 여기서 또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니까 0에서 출발한 기울기가 마지막에 0이 될 때까지 어차피 상대편에도 다 3, 4분면도 그려졌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바로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된다고 봐도 똑같지. 왜? 직선이 이렇게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그 직선이 동일하게 이렇게 시작할 테니까 반바퀴만으로 이미 뭐가 발생된 거야? 한 주기가 달성된 거지. 그러니까 탄젠트 함수의 주기가 파이인 거고 근데 그 대칭의 기준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가 한 사이클에서 이게 파이짜리인 거지. 그럼 너희들 앞으로 탄젠트 함수인데 주기가 만약에 3이야. 주기가 3이래. 그러면 너희들은 3이니까 뷰딱같이 여기 땅 하고 그려놓고 땅 하고 그려놓고 아싸 싸발 3 이지로를 할 거야? 아니지. 탄젠트 함수 주기가 3인 순간에 어디를 무조건 지나게 그려? 원점 지나게 그리면서 그러면 왼쪽 오른쪽이 몇과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이 땅 돼야지만 걔가 한 주기 3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0부터 3까지를 한 주기로 두는 게 아니라 무조건 원점을 지나게 이렇게 해서 이쪽에도 하나 2분의 3 이쪽에도 하나 마이너스 2분의 3 형성해야지 맞는 거라고. 그치? 탄젠트 함수는 항상 Y축 기점으로 양쪽으로 동일한 거리만큼 벌려서 주기의 절반씩을 확보할 수 있게 하자. 이게 우리 목표라고. 알겠지? 그러면 정리 하나 할게요. 여기다 쓸게. 자, Y는 탄젠트 X야. 1번 정의역. 자, 이게 좀 애매하죠? 정의역이라는 건 얘들아 함수의 X값이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야 수투야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수투에서 F야. 그러면 여기가 X가 A일 때인데 여기는 L이야. 그러면 이때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 존재해야 안 해? 극한값 존재하지? L이잖아 극한값은. 근데 함수값은 없죠. 정의돼 있지 않지? 그러면 여기에서의 함수값이 없는 거지. 그럼 걔는 정의역에서 빠지는 거지.
얘의 정의역은 x가 a가 아닌 모든 실수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 탄젠트 함수 그래프를 보면 어떤 각도일 때, 이 각도일 때, 그치? 2분의 파이일 때랑 2분의 3파이일 때 이 직선은 기울기를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발산이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 그 지점에선 값이 규정되지 않고 정의되지 않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탄젠트 함수는 모든 점점점선, 그러니까 닿지 않는 점근선의 좌표에서는 정의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돼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어떻게 보냐면 기본적으로 가장 노멀한 탄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 하게 돼? 그 점근선의 방정식이 항상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홀수 파이가 되게 되지. 그러니까 내가 얘를 2분의 2n 플러스 1파이로 놓든 아니면 2n 마이너스 1파이로 놓든 어차피 n이 정수라면 항상 위에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따라서 얘가 x가 얘가 아닌 모든 실수가 정의역이 되겠지. 그리고 얘를 다른 식으로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트 분배를 해서 n 플러스 2분의 파이 미안해 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하트 분배를 해줘서 얘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써줘도 그냥 자유로운 거지. 그거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역을 얘기해야 되는데 치역은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기울기가 치역이잖아. 근데 쟤는 기울기가 양의 무한대까지 발산하는 친구잖아. 기울기가. 그리고 음의 무한대까지 발산하는 친구잖아. 그리고 그래프 좀 봐봐. 치역이 모든 값들을 다 아우르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치역이 뭐가 되는 거야? 모든 실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와는 다르게 얘는 무엇이 존재하는데? 점근선이 존재하죠. 왜? 결코 값을 갖지 않고 하나씩 가까워지는 그 선이 존재하니까. 그 점근선이 누구야? 얘라고. 그치? 얘를 그대로 써와서 얘가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자, 주기 얘기하면 내가 입 아프게 얘기했지? 주기는 어떻다? 파이, 반바퀴다. 왜? 직선은 반바퀴만에 모든 직선을 한번 다 거쳤을 거 아니야. 잘 봐, 직선이 이렇게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직선을 한번 다 온 거죠. 그러니까 반바퀴가 주기가 되는 거지. 선생님, 여기서 직선 또 생기잖아요. 아까 이미 했다고. 오케이? 그래서 주기가 반바퀴인 180도 파이가 되는 거고 반원만의 주기가 다 달성이 돼요. 직선이니까. 그 다음 마지막 대칭성에 대한 얘기하자. 얘도 대표적인 무슨 함수니? 기함수죠. 얘도 대칭 자체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기함수이긴 하지만 이것도 약간의 오해가 숨어 있겠지. 대칭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원점이니까 쓴 거고 사실은 어떤 점에서 대칭이야? 나중에 2분의 3파이 콤마 0에서 대칭이겠지. 그치? 얘에 대해서 이렇게 즉 점근선의 x좌표 콤마 0은 다 모든 점들이 탄젠트 함수의 대칭점의 기준점이 된다. 그치? 대칭의 기준점이 된다. 점대칭 함수인 거 맞습니다. 쌤 그러면요 선대칭 안 돼요? 선대칭? 선대칭은 없어요. 탄젠트는 선대칭이 없을 수밖에 없어. 그냥 없나 보다 하지 말고 왜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 너희들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어. 그러면 한 주기를 가는 동안은 절대 같은 기울기의 직선이 없죠. 그러면 아직은 주기가 형성되기 전이야. 선대칭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 잘 봐. 만약에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 다음에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음수로 시작하면 여기서랑 여기서 동일할 테니까 얘가 선대칭 기준이 되겠지. 하지만 이렇게 시작하니까 여기서와 여기서가 동일한 거지. 2와 3, 4분면이 동일한 게 아니라 1과 3, 4분면 동일하고 2와 4, 4분면 동일하니까 인접해 있는 데서 바로 대칭성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뭐야? 한 단계 건너뛰어서 대칭성이죠. 그러니까 점대칭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니들이 그리고 그래프를 봐봐. 더 쉽게 이해하려면 그래프 봐봐. 여기다 어떤 선을 그어야지 선대칭이 나오겠니? 안 나오죠? 왜? 너희들 이렇게 생겼는데 너희들 땅선 그어서 대칭입니다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없기 때문에 선대칭 기준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탄젠트는. 자,
아마 쌤이 오늘 문제를 성실하게 골라왔어도 아마 문제 풀 시간이 없었을 거야. 왜?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사실은 문제풀이는 내가 어차피 추가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추가 영상 찍는다 그랬지만 개념 설명을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랬어. 완전 A부터 Z까지 진짜 다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왜냐하면 더 할 얘기가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까지는 아닌데 여기 지금 정리해드린 거 보니까 잘 들어. 단위원 글을 통해서 연출해낸 그래프 그리고 단위원의 각 특징점의 점이 그 특성이 그래프에 그대로 녹아있다는 거. 아까도 그래프 그릴 때도 탄젠트가 지금 4분의 파일 때 1이잖아. 그럼 헷갈릴 이유 없이 4분의 파일 때 2점보다 높은 1이라는 지점을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게 맞지. 자, 그런 것들도 다 디테일이야. 그래프 그릴 때. 자, 그래서요. 이 그래프에 녹아있는 성질들과 의도치 않게 얘에 겹치는 걸 생각하기 위해서 각변의 일부가 등장했고 그거를 쌤이 단위 1에서도 90도를 막 형성하면서 설명을 해줬고 여기서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정의역, 치역, 주기, 대칭성 다 한 번씩 정리해드리고 탄젠트 함수는 점근성까지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까먹을 게 전혀 없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근데 나는 이제 더 실전적인 얘기를 해야 돼. 여기까지 한 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만약에 내가 니들한테 어느 날 야 영석아 나와서 수업 하나 해봐. 뭘요?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수업해 라고 얘기하면 쌤 어떤 부분 해요? 다 해 라고 얘기하면 니네들이 나처럼 1시간을 떠들 수 있을 정도로는 내용이 풍부하고 아는 게 많아야 돼. 아시겠어? 오늘 내가 가르쳐준 내용은 난 최상위권 학생이야. 여러 번 얘기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너희들도 해내야 돼. 나도 수능을 보면 만점이 나올까 말까야. 개 어려운 거 있어. 근데 최소한 니들이 수능에서 1등급 맞고 만점 가까이 수학을 받아내려면 내가 알려준 건 일단 다 캐치해. 내 건 다 빨아먹어. 다 흡수해. 그 다음에 뭘 더 논해보자고. 알겠지? 쌤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니 다 할 수 있어. 우리 다 할 수 있어. 매해 그런 학생들이 나오고 있잖아. 그치? 사진 한 번 찍는 거 여러분 뭐 괜찮습니다. 물론 이거 영상 올라가겠지만 쌤이 영상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제대로 찍는 게 올해가 처음이야. 작년까지는 그냥 영상 제대로 찍은 거 없어. 그냥 해설 강의만 몇 개 올렸지. 그래서 이걸 쌤이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건데 뭐 아무튼 그거야 어떤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고 쌤이 그러면 영석아 혹시 모르니까 방금 찍은 거 있잖아. 그래도 우리 단톡에 한번 올려주겠니? 네. 자 다음으로 우리 이 얘기 잘해야죠. 이 얘기 무조건 잘해야 되는데 y는 a sin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 얘기 해야 되는 거 맞지? 우리가 문제에서 실제로 만나게 되는 사인은요 그리고 코사인은요 그리고 탄젠트는요 언제 한번 제대로 sin x 이렇게 나온 적 있었니? sin 2x, sin 2πx, 3sin x, 3sin x 더하기 2분의 파이 걔 쥐랄쥐랄 많이 하잖아. 변수 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y는 a 코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y는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이 정도 차이잖아. 그럼 결국 나는 뭘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냐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에 끼어드는 개수들 있죠. 미정계수. 걔들은 어차피 식 전체 앞에 붙는 애가 하나 있을 수 있고 x 앞에 붙는 애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x축 평행이동이죠. 평행이동이지. 얘가 의미하는 바는 y축 평행이동이죠. 그러니까 쌤이 일단 이거부터 써볼게. a는 결국 그래프의 실수배야. b는 b로 묶었을 때 결국 x 플러스 b분의 c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b는 사실 여기도 관련이 있고 여기도 관련이 있는데 b는 x 값에 대한 실수배야. 맞지? 자, x 값에 대한 이 a는 전체 함수에 대한 실수배고 b는
x 값에 대한 실수배고, 자 여기 있는 b분의 c는 얘들아 뭐야? x축 평행 이동이죠. d는 y축 평행 이동이죠. 자 각자의 기능들을 일단 말로만 먼저 언급해드렸어. 그럼 얘를 가지고 쌤이 멋진 일을 한번 해볼 거니까 잘 들어. A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A의 기능과 역할. 뭘 먼저 비교할 거냐면 Y는 sin X와 Y는 E sin X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자. 괜찮니? 그러면 내가 A만 발령시킨 거 맞지? 얘의 역할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고무줄 용수철이야. 용수철이어서 이렇게 늘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프를 갖고 이렇게 늘린다고. 그리고 B의 역할은요 그래프를 갖고 이렇게 늘리는 거야. 알겠어? 다시 먼저 설명해야 된다. A의 역할은 이렇게 용수철처럼 늘리는 거야. B의 역할은 이렇게 늘리는 거야. B분의 C의 역할은 이렇게 가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D의 역할은 이렇게 가는 거야. 얘들아 A, B와 C, D의 차이를 알겠니? C와 D는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고정돼 있어. 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D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모양이 안 바뀌어. A의 역할은 이렇게야. 진짜로 용수철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B의 역할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잘 봐봐. 내가 sin X의 그래프를 그냥 한 줄기만 그린다고 치면, 보세요.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2파이가 딱 왔다고 쳐. 그치? 그럼 얘가 2를 곱하는 순간 이 높이 1이고 이 높이 마이너스 1이었던 게 여기서 갑자기 높이가 여기 2배가 되고 이쪽도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같은 주기 하에서 여기가 2파인데 얘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잖아. 그럼 뭐 한 거야? 용 한 거잖아. 괜찮아? 이 기능의 역할을 하겠지. 알겠어? 이렇게 이동한 게 아니야. 전반적으로 윙 하고 늘어난 거야. 쭉 당긴 거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B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당연히 뭘로 비교하겠니? Y는 sin X와 Y는 sin EX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그럼 이게 B의 기능이 되겠지. 그럼 실제로 이렇게 보냈을 때 쌤이 미리 설명했지만 방금 전에 이거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1이 있어.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2파이였단 말이야. 여기 파이였어. 여기다 동일하게 여기 2파이 설정하고 파이 한번 설정해 볼게. 근데 이제 값을 대입한다고 치는 거야. 그러면 기존에 파이를 대입했을 때 0이었죠. 근데 x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기존에 얘는 파이를 대입해서 나올 값이 여기는 2분의 파이 때 나오는 거지. x자리에 2분의 파이를 대입했더니 여기 파이를 대입한 거와 같은 효과네. 그러면 2분의 파이 때 이미 여기 도착하네. 그럼 4분의 파이 한번 넣어봐. x가 2분의 파이일 때 여기는 아까 몇이었어? 1이었지. 그런데 얘는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알아서 2분의 파이가 되니까 4분의 파이일 때 이미 1에 도착하겠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4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야. 아까 여기 2분의 3파이 아니야?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는 4분의 3파이 대입하면 알아서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4분의 3파이 여기 때 이미 마이너스 1에 이렇게 도착하겠네. 계속해서 모든 값들의 절반으로 줄였을 때 이미 그 값에 도달하니까 2배를 할 거니까 절반으로 줄인 애가 그 값이 되고 줄인 애가 그 값이 되고 하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면서 한 사이클이 절반에서 이미 끝나버리네. 그러니까 2파이의 그 공간이 있다면 얘는 한 번이 더 그려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뭐 한 거야? 이렇게 늘리고 좁히고 한 거잖아. 그치? 이해하셨죠? 여기까지가 B의 기능이야. 근데 솔직히 C의 기능과 D의 기능은 내가 그림을 그릴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해. 그치? 사인 함수는 A와 B의 기능이 얘를 그래프를 모양을 바꾸는 거잖아. 모양을 쫙 칼국수를 만든다고. 근데 C의 기능과 D의 기능은
사인 함수 이전에 옛날부터 이미 개 많이 해오던 거잖아. 뭐니까? 평행 이동이니까. 내가 이거 그림 그리면서 설명해야 돼? 아니죠. 이건데 평행 이동은 원래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윙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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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하는 거니까 얘는 내가 앞에서 설명 안 할게.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얘를 유학을 한번 해본다고 치자. 결국 A의 역할은요, A의 역할은 그래프의 모양을 상하로 늘리고 줄입니다. A는 모양을 상하로 줄이고 늘려. 그런데 모양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겠어? 최대값과 최소값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늘리고 줄였으니까 최대 최소가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B라는 친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원래 이렇게 생긴 애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최대 최소 영향 줘 안 줘? 안 주지. 왼쪽으로 수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줄 거 아니야. 대신에 누구한테 영향 주겠냐고. 주기죠. 이렇게 늘리고 줄이면. 아, 얘가 주기한테 반드시 모양 좌우로 늘리고 줄임. 그럼 얘가 결국에는 주기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C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C는요, C가 주기한테 영향 줘, 못 줘? 못 줘. 왜? 모양이 고정돼 있으면 얘를 이렇게 옮긴다고 해서 주기가 달라지진 않아. 대신에 뭐가 달라지니? 그래프의 좌우 위치가 달라지지. 그러니까 C의 역할은 그래프의 좌우에 대한 위치를 변화시키는 역할이야.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주로 어떤 문제가 C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까?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 원래 지나던 점을 안 지나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나는 좌표가 주로 C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겠지. 다른 데는 영향 못 줄 거 아니야. 이 새끼가 좌우로 움직일 건데 최대값 최소값도 영향 줘, 못 줘? 못 줘. 주기에 영향 줘, 못 줘? 못 줘. 근데 얘가 이동은 어쨌든 할 거니까 원래 지나던 점을 계속 지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점을 지날 것이냐, 그리고 지나다 보면 어딘가에서 겹칠 것이냐, 또 겹친다, 뭐 이런 문제에 영향을 주겠지. 이게 C야. 그러면 D 같은 경우에는 잘 봐. D 같은 경우에는 얘를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얘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상하 위치 변화를 주기 때문에 얘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래프가 지나는 점, 좌표에 영향도 줄 것이고, 모양이 위아래로, 모양은 그대로인데 위아래로 움직이면 누구한테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그렇지. 얘에다가 자, 최대 최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얘는 절대 치역에 관련이 없어. 치역 관련성이 없고요. 얘도 치역 관련성이 없지. 좌우로 늘리는 거니까 치역 관련은 없어. 왜냐? 너희들 아까 봤지만 얘랑 얘가 치역이 달라졌니? 아니지. 마이부터 1까지가 그대로 마이부터 1까지인 거야. 치역은 안 달라졌어. 대신에 숨차 주기만 달라진 거야. 그치?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2배로 늘어나거나 아니면 2분의 1배로 축소되거나 하게 되면 당연히 치역에 영향을 주지. 따라서 결과적으로 A랑 D가 최대 최소에도 영향을 미치는 놈이고, A는 모양에, B는 좌우 모양에, 즉 주기에 영향을 미치는 놈이고, C는 대단히 모양과 뭔가를 바꾸는 건 없으나 아무튼 이동은 했으니까 지나는 점의 좌표가 바뀔 거고, D는 이동을 하는데 위아래로 이동하니까 치역에 영향을 줄 거라는 거, 최대 최소한테도. 자, 이렇게 되고 끝날 거란 얘기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 자, y는 a sin x 더하기 d라고 땅 하고 붙어 있으면 a랑 d가 최대 최소와 치역한테 영향을 주는 놈이지. 그러니까 얘만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a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 여기다 하나만 추가하자. 내가 만약에 y는 마이너스 3 sin x를 이렇게 그린다고 치면,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아유 칸 좁아.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프의 모양이 전반적으로 누구에 대한 대칭이 되는 거야? X축에 대한 대칭. 얘들아 너희 똑똑해지고 있구나. 대답이 빨라지고 있어.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는 사실상 Y 앞에 붙은 거잖아. X 앞에 붙은 게 아니라. 그러면 X축 평이동, 아니 X축 대칭 이동이죠. 그럼 이렇게 생겼던 애가 어떻게 바뀌어? 아래쪽으로 바뀌지.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하면 한 사이클일 거 아니야. 하지만 봐봐. 그래프의 생김새가 분명히 달라졌어. 하지만 우리가 달라진 모양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일단 누구한테만 집중해? 최대값, 최소값한테만 집중해봐. 그럼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원래는 1에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마이너스에 도착하던 걸 지금은 마이너스에 먼저 도착하고 나중에 플러스에 도착하지만 여전히 범위 자체는 그냥 3을 곱한 거랑 달라질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냥 3을 곱했으면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거나 저거나 최대 최소는 그냥 동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A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최대값과 최소값한테 영향을 자체는 줘 안 줘? 안 주지. 그러면 어차피 원래 sin x의 범위가 마1 이상의 1 이하였다고 치면 A가 만약에 마3이야. 그럼 마3이면 마3을 곱해도 상관이 없고요. 3을 곱해도 상관이 없어. A가 3이면 그냥 3을 곱하면 마3부터 3까지죠. A가 마3이야. 마3을 곱하면 마3 곱하면서 부동호가 바뀔 거 아니야. 음수니까. 여전히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그냥 A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거를 책에서는 뷰응딱같이 뭐라고 표현해? 절대값을 곱한다라고 표현해. 근데 절대값을 곱하나? 그냥 곱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 맞아? 근데 그냥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었나 봐. A가 만약에 마3이어도 아씨 나 그냥 마3 곱할래. 뭐하러 3을 곱해. 왜? 3을 곱해도 똑같아. 마3부터 3까지. 마3 곱해도 마3 부동호 방향 바뀌니까 똑같아. 그러니까 오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쓸래. 마이너스 A sin x 이렇게 A 쓰게 되면 뭐가 불리하니? 이 마이너스 A가 음수인 경우에는 얘가 더 큰데 이걸 그대로 쓰게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럼 너희들 뭐라고 써야 돼? 그 마이너스 A sin x A 이렇게 쓰려면 A가 뭐 해야 돼? 양수여야 되죠. 그런데 A 이상 A sin x 마이너스 A 이하 라고 할 때는 A가 0보다 작을 때죠. 이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 번에 뭘 퉁친 거야? 절대값을 퉁친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A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마이너스 절대값 A라고 쓰면 얘가 음수고 더 작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A sin x 이쪽에는 절대값 A라고 이렇게 써버린 거야. 맞죠? 맞지?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D를 더했다는 얘기는 위아래로 움직였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만큼 그냥 뭐가 됐을까? 최대 최소에 반영이 됐겠지. 플러스로 반영됐겠지. 곱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얘에 의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각자 이렇게 더해지고 이렇게 더해진 거에 최대값, 최소값이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이게 일단 최대 최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으로 우리가 누구 얘기를 본격적으로 할 거냐면 B 얘기를 할 거야. 그럼 잘 봐. Y는 sin BX가 있어.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원래 Y는 sin 왜 그래? Y는 sin X랑 비교를 하면 얘가 0부터 시작해서 2파이까지 갈 때의 흐름이지. 맞지? 거기서 한 사이클이 발생하지. 근데 이 상태라면 얘가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B분의 2파이. 그렇지. B분의 2파이까지 갈 때의 한 바퀴의 흐름이지. 괜찮아? 잘 들어. X에 B분의 2파이가 들어가면 2파이가 완성되니까 한 바퀴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미 얘가 겪었을 일을 여기서 한 바퀴가 달성되니까 이 범위 안에서 얘가 0부터 2파이까지 겪었을 일을 이 범위 안에서 겪는다는 얘기지. 그 말은 뭐야? 원래 함수가 0부터 2파이까지가 주기였는데 이 함수는 0부터 B분의 2파이까지만 가면 주기가 완성된다는 거 아니야. 맞아? 맞지? 그러니까 주기가 B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B가 곱해진 함수는 원래 주기를 B로 나눈 것이 주기가 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 맞아? 그치?
근데 이게 어디까지나 지금 양수일 때를 좀 가정한 건데 음수일 때를 가정해서 예를 한 번만 들어보면 y는 sin 마이너스 2x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바뀔 거냐면 잘 봐. x자리에 0이 들어갔어. 0이 들어갔어. 여기 0이야. x자리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갔어. 그럼 sin 마이너스 파이죠. sin 마이너스 파이는 4분의 파이 넣자. 4분의 파이 넣자. x자리에 4분의 파이 집어넣었어. 그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죠. sin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단위원이 있을 때 여기서 시작해서 이만큼 간 거잖아. 그러면 sin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된 거지. 그러면 4분의 파이가 들어갔을 때 마이너스 1에 도달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리고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파이니까 마이너스 파이여서 0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여기 0이지. 그 다음 4분의 3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1이네. 그래서 1에 도달하고 마지막 파이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파이니까 반대쪽으로 한 바퀴 돌면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생겨져 버리죠. 괜찮아? 그러니까 사실상 아까 뭐 한 거랑 똑같아? 분명히 나는 x 앞에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y 앞에 마이너스 붙였을 때처럼 아래로 먼저 갔다 나중에 위로 오는 거 맞지? 거기서 얘들아 뭐가 유도돼? 얘는 마이너스 사인 2x와 같다는 게 유도가 되지. 너희들 그거 배웠었잖아.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다. 그 이유가 뭐야?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다. 누구의 성질이야? 기함수의 성질이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곱하더라도 마이너스를 앞에 곱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아니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아까 결국 몇 대입했어? 파이를 대입했잖아. 파이만의 한 사이클이 끝난 건 그대로죠. 모양은 이게 아니고 이걸로 바뀌었지만 주기는 여전히 이번에도 파이니까 사실상 얘가 음수더라도 그냥 개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는데 뭘로 나눠줘? 절대값으로. 왜? 주기는 뭐일 수 없으니까? 음수일 수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워서 나눠주면 그게 그대로 주기일 거란 얘기지. 다시 sin bx는 sin x가 0부터 2파이까지 해야 될 일을 0부터 b분의 2파이까지 해결해버려. 인정해? 그러니까 이게 한 주기가 되는 거고 b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 b분의 2파이가 주기란 얘기니까 얘가 주기를 나눌 거야. 근데 음수가 나오더라도 그냥 절대값을 씌워서 나눌 거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sin bx는 결국에는 주기를 절대값 b분의 2파이로 만든다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c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어요. 왜? c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주로 좌표를 주거나 아니면 지나는 점을 알려주거나 아니면 어디에 대칭됐다 이런 걸 알려주는데 c는 그냥 평행이동이니까 최대값 영향 안 주고 주기 영향 안 주니까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지금 좌표 얘기를 미리 할 수가 없잖아. 뭐 이동하겠지. 뭐 이동하면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쌤이 미리 설명할 게 없어. 문제에서 설명해야지. 그치? 따라서 다시 한번 결국에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만날 삼각함수는 얘를 달고 있지 그냥 날 것으로 나 사발 나 탄젠트인데 나에 대해서 얘기해봐. 절대. 평가원이 미쳤니? 그렇게 쉽게 내게? 그치? 탄젠트 몇 파이 뭐 돼 있는데 이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겠지?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모의고사들도 대부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A, B, C, D라는 4개의 문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A는 용, B는 용, C는 용, D는 용을 기억하고 각자의 기능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뭐 하셔야 돼?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돼. 두 번째 판 정리했어요. 하나 더 나왔죠? 뭐 나왔니 얘들아? 탄젠트? 아니야, 뭐 탄젠트도 대단히 다를 건 없어. 탄젠트는 그냥 사실은 위아래로 아무리 움직여봤자 최저 최소의 영향초 안 줘? 안 주는 거지. 원래부터 모든 실수였는데 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뭐 달라지니? 하나도 안 달라져. 근데 우리 뭐 남았어? 하나 딱 남았어. 하나. 각변환 남았어. 얘들아, 필요하다면 각변환 설명까지 끝내고 미적할 거야. 왜? 우리는 세트니까. 우리는 미적과 공통이 세트니까 필요하다면, 아니 3시간에 내가 알아서 잘 쪼갤게. 내가 노는나 쓰는 거 아니잖아. 설명 더 하고 싶으면 좀 더 하고 미적 조금 줄여도 돼. 왜? 저 이번에 미적 못 들어가요. 뭔 말이야? 이번에 오늘 배울 범위가 미적 어디 범위예요? 오늘 그거잖아. 도함수 활용. 도함수 활용. 어려워요? 아니, 접선의 방식이어서 전혀 어렵지 않아. 일단 이 얘기 먼저 하고 이 얘기만 먼저 마무리 빨리 할게. 얘들아, 자, 내신 단계에서는 악명 높은 부분이죠. 상학함수의 각변환. 웬만한 친구들 수포자들이 여기서 1차적으로 수포자가 한번 나오지. 개빡친다고 수원하다가 싸발 저거 써있는 거 뭐야 죽여버릴까 하고 그냥 수학을 죽여버리자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겨. 수학을 죽이지 못해서 지가 죽임 당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자 1번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세트죠. 2번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세트죠. 3번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세트죠. 4번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세트고, 여기서 뭔가가 자꾸 되다 보면 여기서 공식 하나가 땅 하나 나오지. 공식 나오면서 2분의 n파이 플러스 세타였을 때 과연 얘가 어떤 각변을 이루느냐까지 공식으로 하나 배우죠. 자, 이랬을 때 빠르게 내용 정리 한번 해보면 1번이 개 쉽지? 네. 1번 사인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어차피 2파이가 뭐니까? 죽이니까 얘는 그냥 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와 동일하고, 코사인 마찬가지죠.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는 2파이가 그냥 무시될 거니까 코사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돼버리고, 자, 탄젠트 2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란 친구는 어차피 2파이는 주기의 2배니까 똑같이 무시되죠. 따라서 탄젠트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여기까지 정리 일단 끝났고 1번 개 쉬워요. 자, 2번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아까도 말했듯이 마이너스. 정의역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는 양수일 때와 뭐만 다른 거야? 값의 절대값만 다른 거지. 왜? 0을 기준으로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 값과 마이너스 세타만큼 움직였을 값은 정확히 원점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부호만 달라. 그러면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사인에서 세타만큼 움직였을 때랑 부호만 이렇게 다르면 동일해지겠지. 이런 관점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이만큼 갔을 때 대입돼서 나오는 값이랑 이만큼 대입돼서 나오는 값이 당연히 이렇게 돼 있으니까 동일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미안해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와 같을 수밖에 없다. 얘들아, 실제로 이거 뭐야? fx랑 f 마이너스 x가 같다가 우함수의 표현이잖아. 성질이잖아. 맞잖아? 열받게 하지 마. 자, 다음으로 너희들 알겠어.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눈빛에서 한 번도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마. 순간 너희들 눈이 멍해질 때가 있는데 정신 차려. 자,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탄젠트가 무슨 함수이기 때문에? 기함수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인이랑 똑같이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일 수밖에 없는 거지.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기야. 3번부터 잘 보자. 3번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무조건적으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일 수밖에 없지. 이거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뭐야? 단위원이야. 그렇지 않아? 자, 잘 들어. 내가 기존에 얘를 이렇게 세타라고 놨어. 맞아? 그러면 이 점에 y좌표, 이 길이가 사인 세타인 거 맞지? 이만큼이. 근데 파이를 더했다는 얘기는 몇 도를 더했다는 얘기야? 180도. 180도야. 여기서 180도 돌리면 어디 가니? 3, 4번. 이렇게 쭉 뻗어서 여기 가는 거 맞지?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뭐야? 얘랑 얘 그치. 당연히 닮음이지. 합동이지, 합동. 당연히 합동이잖아. 그러면 이만큼이 사인 세타였지. 걔가 뭐가 된 거야? 음의 방향으로 간 거 아니야? 그러면 사인 세타에서 파이를 더한 거면 당연히 원래 있던 사인 값이랑 뭐가 될 수밖에 없어? 부호가 달라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사인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면 여기에 y좌표가 될 거니까 이만큼이 뭐야? 파이잖아. 파이를 더한 곳에 y값은 당연히 원래 y값에 부호만 반대로 되는 거지. 따라서 얘가 그냥 성립할 거란 얘기야. 같은 이치로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당연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된다고. 헛소리하면 죽어. 왜? 봐봐. 여기에 x좌표가 코사인이지. 180 돌렸어. 그럼 여기에 x좌표잖아. 근데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으니까 부호만 바뀐 거 아니야? 맞아. 이 점이랑 이 점이랑 y좌표가 어때? 부호만 달라졌지. 이 점이랑 x좌표 어때? 부호만 달라졌지. 그러니까 180만큼 더 갔으면 부호만 달라졌을 거 아니야. 이해돼? 그 다음에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면 얘는 간단하죠? 이직선이나 기울기는 같고, 그리고 탄젠트는 파이가 뭐니까? 주기니까 원래 각의 주기만큼 더 줬으면 원래 각의 값이랑 똑같겠지. 얘는 그냥 탄젠트 세타라는 말씀. 아시겠어? 그런데 여기서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야. 그럼 너희들 그냥 간단하게 바로 뭐 해버리면 돼? 플러스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 들어갔으니까 여기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되고,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그냥 사인 세타가 되면 땅 하고 맞잖아. 인정? 그리고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서 구해줬던 세타 자리에 마이너스만 이렇게 대입하면 되니까. 근데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그냥 코사인 세타 똑같지. 그럼 얘는 그냥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라고 쓰면 되겠지. 둘이 달라요. 그 다음 탄젠트는 탄젠트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면 기존 이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만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탄젠트. 그렇지, 얘도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잘 왔어. 마지막 4번 쓸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얘는 결과부터 얘기하면 뭐니?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 세타 뒀어. 여기 세타 뒀다고. 극단적으로 한 번만 다시 둘래. 아우씨. 자, 세타 어디다 둘 거냐면 이렇게 둘게. 이만큼이 세타야. 일부러 좀 더 극단적으로 뒀어. 자, 2분의 파이를 더했다는 건 90도를 더했다는 것. 90도를 더했다는 것, 이렇게 형성됐다는 것. 그러면 이 지점에 사인 값을 물어보니까 높이 물어봤다는 것. 그치? 근데 이 높이는 이 밑변과 그림 개 같네. 원을 좀 더 너희들이 머릿속에서 완성시켜줘. 이 길이 당연히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내 그림 용서해. 이 길이와 이 길이 같기 때문에 기존의 세타일 때 이 길이는 뭘 의미해? 코사인 세타지. 그게 2분의 파이만큼 더해진 각에 대한 사인 값이랑 똑같으니까 세타에다 2분의 파이를 더해놓고 거기에 높이를 측정하면 기존의 세타일 때의 가로의 길이 x좌표와 동일했을 것이라는 생각이지. 오케이, 이거 완성됐어.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를 이렇게 갈겼어. 괜찮니? 얘는 뭐였어? 까먹었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죠. 그 이유는 방금 여기 똑같아. 코사인은 원래 어디니? 여기 코사인이었는데 2분의 파이만큼 이동했으니까 여기 코사인이야. 이곳의 x좌표죠. 여기서 x좌표는 이 길이죠. 원래 어디랑 똑같아? 이 길이랑 똑같지. 이 길이가 원래 뭐였니? 사인 세타였죠. 그 길이만큼 갔는데 음의 방향으로 갔지. 이렇게. 그럼 얘는 음수일 거 아니야, 코사인 값이. 그러니까 이 길이긴 이 길인데 음이 붙은 이 길이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 거 맞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사실은 암기가 아니야. 암기가 아니야. 옛날엔 이거 무제한장 외운다고. 근데 나는 이 중에 뭔가 만약에 까먹더라도 바로 여기서 바로 해볼 수 있어. 대져서 싸발 안 끝내. 자 봐봐. 그 다음 게 중요해.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야. 이거 매우 재밌다. 얘는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란 얘기죠.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였죠. 둘은 뭐야? 수직이지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더 편해. 이거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나와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는 양변을 탄젠트 세타로 나눠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분의 1이라고 쓰는 게 차라리 곱셈으로 연계해서 둘이 곱한 기울기의 값이 마이너스 1로 유도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마지막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얘는 이 자리에 마이너스 세타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또 한 번 코사인 세타와 똑같겠지. 다음 건 안 보여줄 테니까 얘만 보여줄게. 자 해봐. 이만큼이 세타였지. 그럼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여기 있었겠지.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였을 거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세타였을 거란 말이야. 각도가. 근데 거기서 90도도 했지. 그럼 어디로 가니? 이렇게 가지. 맞아. 그러면 사인인데 여기에 사인 값을 물어보는 거지. 그러면 양수고 이 길이죠. 그럼 누구랑 똑같아? 이 길이랑 그냥 똑같은 거지. 얘가 뭐였는데? 코사인 세타잖아. 얘가 그냥 이렇게 올 거야. 그림. 자 아무튼 합동이에요. 여기가 그냥 코사인 세타 되는 거 맞지? 인정하시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여기 마이너스 세타 들어가는 거니까 뭘로 바뀌어? 사인 세타로 이렇게 바뀌지. 그치? 실제로 마이너스 세타에 딱 해서 더해서 여기에 x좌표 구하는 거잖아. 여기 x좌표는 이 길이죠. 걔가 누구랑 똑같니? 이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사인 세타와 동일하지. 마지막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하게 된다면 여기 마이너스 세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빠지면서 탄젠트 세타 분의 1이 이렇게 되겠지. 실제로 마이너스 세타가 여기 있고 얘잖아. 그치? 얘의 기울기야. 이 직선의 기울기라고. 그러면 얘랑 얘잖아. 그러면 얘랑 얘가 곱해지면 뭐가 나와야 돼? 마일 나와야 되지. 그러면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와 탄젠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이렇게 곱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양변을 얘로 나눠주겠지. 근데 이 마이너스가 어디로 빠지니까? 앞으로 빠지니까 얘가 나오는 게 맞지. 그치? 그렇게 이해하면 진짜 전부 다 증명을 했고 2분만 더 쓸게. 마지막 공식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코사인 2분의 17파이 더하기 세타를 구해줘 라고 내가 물어봤어. 그럼 일단은 이 과하게 설정되어 있는 2분의 17이라는 개같은 숫자를 일단 뭘로 팍팍팍 쳐내야 돼? 2파이. 그렇지. 2파이로 팍팍 쳐내야지. 어차피 주기 얘는 2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2파이 더하기 계속 돼 있는 거니까 2파이를 계속 쳐내. 그러다 보면 몇이야? 이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그래. 그러니까 얘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로 이렇게 바꿔서 빨리 써야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위에 적혀 있어. 근데 나 이 얘기도 하려고 그래. 새끼들아 봐봐. 그러면 문제가 코사인 2분의 19파이 플러스 세타로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똑같이 2분의 파이야? 2분의 3파이. 아니지.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인데 자 이럴 때도 우리가 값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얘가 누구라 그랬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지.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여기다 파이를 더한 거잖아. 파이를 더한 거니까 얘가 나중에 마이너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로 써도 되는 거지. 여기다 이거 더하기 파이가 얘니까 이거 더하기 파이를 얘로 쓰면 되니까 그냥 파이 플러스 세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얘 그냥 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좋고, 아니면 얘를 무조건 예각으로 간주하는 거 배웠지. 예각으로 간주해서 2분의 파이에다가 예각을 더하면 얘 몇 사분면의 각이야? 그러면 2사분면 각이죠. 2사분면이고 얘는 사인으로 바뀌는데 2사분면에서 코사인이 뭐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를 달아준다 라고 공식에서 배웠고, 2분의 3파이는 얘가 270도잖아. 거기 예각을 더하면 걔 몇 사분면이야? 4사분면. 4사분면이고 얘가 홀수니까 사인으로 바뀌긴 하는데 코사인은 4사분면에서 코사인이 플러스. 양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로 간주한다라는 공식도 우리가 썼던 적 있지. 니들이 편한 대로 하라고. 나처럼 이걸 먼저 써놓고 나중에 파이 더해주는 것도 뭐 방법이라면 방법이야. 근데 공식을 잘 알고 있으면 니들한테 친숙하고 편한 방식대로 해도 좋단 얘기야. 알아버리시겠어? 쌤이 마지막 각변화는 조금 급하게 했지만 급한 와중에도 단위원을 통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삼각형, 합동의 삼각형을 다 보여드렸어. 좀 급하긴 했지만 너희들은 그 빨리 끝내주기를 좀 바랄 수도 있는데 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그래. 니들한테 이 얘기 다시 안 해. 내가 너희한테 삼각함수 각변환 올해 다시 듣고 싶으면 내년에 알겠지? 김쌤 재수반 있어요. 김쌤 재수반. 그러니까 다시 듣고 싶은 내년이야. 올해 나 이 얘기 다시 안 할 까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거고, 오늘 내가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지금 1시간 40분 동안 쉴 새 없이 떠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아는 건 다 알려주려고. 그리고 한 번 알려주면 니들 또 까먹을 테니까 여기 기록해 놓고 헷갈릴 때마다, 마음이 지칠 때마다, 삼각함수가 낯설어질 때마다 보란 얘기야. 아시겠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3월 달부터 시작되는 그런 기출 수업과 이런 데서는 다시는 나의 이런 모습을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때는 난 좀 더 쿨하고 잔인해질 거니까. 지금 친절한 거야. 그때 되면은 각변환 딱 쓰면 이렇게 되죠? 몰라? 모르면 돼지시던가. 어? 모르면 내년에 다시 만나든가. 이렇게 하고 진행할 거니까 니들이 알아서 지금 기본기 잘 챙기란 얘기야. 알겠어? 오케이. 오늘 정말 일단 공통 장시간 귀 쫑긋하고 집중력 잃지 않고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고생은 내가 했지 싸발. 아무튼 오늘은 삼각함수 그래프 개념 정리 여기까지 하고, 쌤이 추가로 듀토라이트 엔제에서 문제 선정해서 해설하는 영상을 추가 영상으로 올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숙제 열심히 하시고 복습 열심히 합시다. 오늘은 공통 여기까지 하겠습니다.